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상황실 유창희 대표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긴급 진단은 좀 델타 바이러스 네. 관련해서 증시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셀트리온인데 이번 델타 바이러스 보면서 느꼈어요.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는 힘들겠구나. 어떻게든 그 안에서 우리가 치료약을 또 백신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서 버티는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서 좀 부각을 받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코로나가 종식되겠습니까? 아유. 바이러스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고 네. 이제 지금 나온 백신들은 아무래도 1세대 백신이다 보니까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간 이제 두려움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국에서 다시 뭐 일 확진자 수가 1만 명 이상 늘어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크를 다시 써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미국도 지금 신규 확진자의 상당 부분이 델타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면 백신은 어쨌든 이 바이러스의 내성이 생기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지금 백신을 만드는 것은 뭐냐면 걸리면 죽을까 봐 걱정돼서 백신을 먼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뭐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일반 감기나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치료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셀트리온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랜 기간 또 기간 조정을 받았고 네. 가격적으로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제 레키로나라는 그 치료제가 네. 이번에 글로벌 임상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받았잖아요. 국내에서는 또 몇몇 환자들에게 쓰이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서는 쓰이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임상 3상 국내 기준으로 임상 3상이 좋은 결과를 보여줬고 네. 정부는 한 4천 명분 이상을 지금 선구매를 해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치료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유럽에서도 일단은 긴급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치료제로는 거의 시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좀 선도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이게 이제 항체 항원 항체 관련된 치료제인데 이런 치료제는 약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좀 취약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공 관련해서의 그 임상 시험한 내용을 본다라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한두 달 내에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중증 환자 치료용으로 4천 명 네. 분을 또 구매를 한 상황이고요. 이 기술력을 또 인정받는다면은 단순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로보콜이 많이 쏟아질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셀트리온의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매년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네. 지금이라도 믿고 투자를 해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믿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못 올라간 거고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네. 그 지난주부터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18만 원대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32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열어놓을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셀트리온이 그 한 35만 원, 34만 원 했을 때 치료제가 나왔었고 그때는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백신에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치료제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임상 결과, 치료 효과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게 장기화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델타 변이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짜로 좀 시장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면 이런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같은 기업은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을 대표적으로 보고 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각각 1, 2위를 달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약은 많이 네. 올라왔어요. 근데 왜 상대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더딜까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어떤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차지하는 것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좀 후순위적인 흐름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건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상승이 얼마나 더 이어지는 여부. 그러면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 되는데 좀 종목을 어쨌든 세 종목을 다 매수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좀 집중해서
대응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기 네.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 목표 주가 32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랩지노믹스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진단키트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즌의 주가 움직임을 네. 보면서 키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고 이 역시 실적으로 고스란히 가져가겠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오늘 진단키트주들의 흐름이 더 좋네요. 오늘 뭐 진단키트주 대부분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젠이 네. 17%, 마크로젠이 7%, 뭐 랩지노믹스가 11%, 뭐 엑세스바이오가 17%, 진원생명과학이 뭐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 아까 그 셀트리온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세가 퍼지다 보니까 결국 진단 키트의 수요가 다시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 그리고 국내에서도 여전히 뭐 한 주말 효과가 있어서 400명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다시 또 500명, 600명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여전히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더 뭐 안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주들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수출을 했고 네. 그리고 실적을 끌어당기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상승률에 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상승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느냐 그걸 봤을 때 진단키트주에 대한 매력은 그럼 작년에 비해서는 좀 사그라드는 건가요? 어때요? 엄밀히 따지면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좀 줄어드는 경우는 일부 그렇죠. 좀 있겠죠. 상승폭은요. 네. 예, 왜 그러냐면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수출은 그 이후에 좀 발생을 했지만 또 그러면서 또 코로나 확진이 또 줄어드는 영향도 있었고 또 백신의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그 중간중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왔을 때도 이런 그 진단 키트의 수요도 늘어났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또 이것이 하반기에도 동일한 속도로 줄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어요. 워낙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네. 한번 방심해버리면 그냥 대만 사례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진짜 끈질겨요. 대만 뭐 네. 인도 사례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냥 뭐 초토화되다 보니까 조금 이 하락한다 혹은 상승한다를 지금 당장 말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랩지노미스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랩지노미스 조정 끝난 걸까라고 말하기는 좀 너무 섣부를 것 같고요. 끝나갈까로 저희가 수정을 해볼게요. 대응 전략은요? 일단은 진단 키트가 네.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사태가 끝나는 게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진단 키트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제 오늘처럼 급등세를 시현할 것이냐? 또 그건 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워낙에 지금 갑자기 투자 심리가 좀 한쪽에 쏠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단기 목표가는 3만 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3만 원이 어찌됐든 지난 4월 달 그 인도 약간 영향이 있었을 때 그때 가격대가 3만 원이었기 때문에 네. 3만 원 정도까지는 좀 반등을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지만 그 이상 갈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젠도 대표적으로 16%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다뤄드렸던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장중에 네,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진단키트주 다시 한번 불씨가 지펴지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더 지속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그 연속성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한우 시스템이 새 주인을 찾는데요. 네. 근데 이 찾는다는 이야기가 이전부터 계속 나와서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그런지 오늘은 어제 오늘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몸값이 8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다소 아쉬운 거는 이제 LG와 한라가 네. 이 인수전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 한우 시스템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각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네. 원래 이제 한번 매각을 했었죠. 그래서 매각을 한 다음에 한 이제 사업이 정상화된 다음에 다시 이제 이번에 재매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7조 원 중후반에서 8조 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이 공조 냉온 공조 열 관리 시스템 관리해서 한우 시스템이 세계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일 네.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납품하는
글로벌 메이커 기업, 자동차 기업은 다 납품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 특히 이게 전기차, 수소차로 갈수록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한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가 높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찌되었든 8조 원, 7조 원 후반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금액인 것도 있고, 그리고 그 현대차가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열 관리 시스템을 좀 내재화할 수 있다, 내재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딱 인수를 했는데 네. 향후 1년, 2년, 뭐 2, 3년 안에 만약에 현대차가 내재화한다라면 현대차 그룹의 매출 비중이 한 4, 5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것이 좀 문제될 수 있지 않겠냐는 약간 걱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 LG라든지 한라라든지 주요 기업들이 좀 인수를 좀 불참한 M&A 입찰에 불참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가가 더 밀리는 건 지금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전고점 대비 한 10%가량 밀린 네. 상황인데 이 인수전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서 혹은 오늘 LG와 한라가 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흥행이 덜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오늘의 하락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어쨌든 한우 시스템이 지난 그 연말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했었던 것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결국엔 이제 M&A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들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그 기대를 했었던 게 LG전자거든요. 그러니까 LG그룹이 전자부품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 무색화됐고, 그러면 뭐 프랑스라든지 다른 결국엔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인수 가격 자체가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물 부담감이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유자분들은 인수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입찰 결과를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하는 게 전략인가요? 뭐 저는 일단은 지금 한 발 피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한 발 좀 빼실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는 게, 만약에 오늘 다행히 이제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오늘도 한 4%, 5%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아래꼬리가 나오곤 있지만, 이렇게 연속해서 음봉을 맞는 경우는 반등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저점을 좀 갱신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을 좀 이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6,0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면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 수급고민 발생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상황실 롯데케미칼로 한번 네. 넘어가 볼게요. 이 석유화학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느 장단에 박자를 맞춰야 되는지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오늘은 또 목표 주가가 하향된 국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석유화학 업황 내리막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글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무서운 글이네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 기억인가 뭐 금호석유화학인가 네. 어떤 그 화학 기업 말씀드릴 때 참 업황이 지금은 상당히 좋다. 네. 뭐 한 가을 3분기까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업황 자체는 계속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상반기 이후에 업황은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코로나의 어떤 역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회용 용품을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을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고, 반면에 공급은 그 전보다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주요 기업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증설이라든지 공장을 좀 설비를 좀 하느라고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제때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계속해서 높아지는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구사를 했는데, 지금 뭐 델타 변이 이슈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있고 또 코로나가 연말 정도가 되면은 조금 상당 부분 잡힐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러면 또 그만큼 또 일회용품 수요가 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그때가 되면 공장 증설이 다 마무리가 돼서 지금 벌써 중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이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약간 이중고 혹은 코로나의 역설, 이런 것이 또 해소가 됐을 때는 또 반대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화학 기업들에 대해서의 어떤
하반기에 대한 그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지금 28층에 물려있다, 28만 원에 물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지금 석유화학 업황에 대해서는 이전의 분위기랑은 조금 달라진 건 맞는 것 네. 같아요. 뉘앙스가 다들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좋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걸 네.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구간에서는 좀 관망하는 게 답인지 롯데케미칼에 대한 가격 전략으로 마무리를 해보죠.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지금 3월부터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업황 피크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반면에 경기 회복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일회용 소비는 줄어들어도 산업재 소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라면 이런 업황 감소를 조금은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결국은 지금 투자 심리 악화라든지 좀 하반기에 대한 부담감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반등시에 좀 비중을 축소해놓고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승, 그러니까 28만 원을 28만, 29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네. 저는 좀 비중을 줄여놓고 다시 재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업황이 그리 크게 둔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어서요. 지금 이 하락하고 있는 걸 저점 매수 기회로 들어가기보다는 우린 조금 더 두고 보자. 네. 관망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